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개인적인. 왜? 저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무증 물량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상증자 물량에 대해서 그 무증 물량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도도 있겠죠. 이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내려간 건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8월 3일 때 그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야 이거 뭐 예상치도 못하게 엄청 실적 잘 나왔네. 근데 그게 3분기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좀 더 못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NF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안 나왔어요. LNF는. 그래서 좀 더 많이 꺾였죠. 에코프로비엠보다. 근데 3분기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2분기 때 좀 잘 나왔으니까 3분기 때는 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코프로 6만원대 에코프로비엠 매도해서, 네, 에코프로를 매수했다는, 또 신들린 드립을 보여주셨네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셨는데, 6만원대에 에코프로를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엄지척 해드립니다. 엄지척. 대단하신데, 일단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이거 두 가지 정도이고, 단순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수급이, 주요 수급이 에코프로로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넘어갔는지,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고 수급이 넘어가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왜 공매도가 많고 왜 수급이 넘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공매도가 많고 수급이 넘어가고, 이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되게 오랫동안 주가 흐름이 비슷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환공포증이 생기네. 보시면 꽤 오랫동안 정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갈리냐면 2022년도 3월부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자꾸 바뀌어요. 흐름이 같이 가질 않아요. 따로 갑니다. 한 놈이 오르면 한 놈이 떨어지고,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부분 특이하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랫동안 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치고 BM으로 재생에너지 상일하이텍 등이 오르는 데서 보이죠. BM 공매도 치고 에코프로로 거꾸로 썼네요. 예, 허브님 이해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오르는 이유는 지금 이유가 많이 있죠. 이제 미국 IRA 법안 터지고 나서, 법안이 이제 이슈화 되고 나서, 또 최근에 폐배터리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도.
플러스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도 에코프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3월 이후로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월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3월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6월달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던 내용들인데 한번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 케미컬이 되게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허브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컬과 에코프로에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컬도 상당히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고 또 포스코 그룹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잘 가는 거겠죠. 커플링이 안 되나 보네요. 네, 커플링이 왜 안 되는 걸까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에코프로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회장의 지분 확대 소문도 있던데요. 이동채 회장님이요. 아, 영남대학교 나오셨구나. 네, 그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부자 거래가 터지고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식이 오랫동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저는 좀 인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분 확대 같은 경우는 이동채 회장님 본인보다도 저는 이름 TNC라고 있잖아요. 이름 TNC. 그 이름 TNC를 통해서 좀 지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에코프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이름 TNC 흑기사로 나설 듯. 여기 보시면 바로 나와있죠. 이동채 회장 19%, 이름 TNC 5%. 여기에 이제 장남이 있을 겁니다. 사모님도 계시고요. 뭐 이제 에코프로 저번에 뭐 이제 라이브 할 때 에코프로 BM 뭐 매각설까지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미드루님 매각설 방금 또 딱 말씀하시네요. 타이밍이 좋게. 저는 매각 안 할 것 같은데요. 도저히 매각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매각을 하지? 아니, 상식적으로 이제 잘 커가는 회사인데 나라면 에코프로 BM 매각을 할까? 제가 사장이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매각서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믿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LNF와 에코프로 BM의 2년 뒤 시가총액 의견은 어떨지요? 2년 뒤요? 지금이 이제 2022년 2024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위에서도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캐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캐파, 둘째도 캐파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햇비님께서는 에코프로 BM을 들고 계시는 건가요? 아, 오케이.
에코 제가 알기로 LNF의 캐파가 20만에서 22만 톤입니다. (20에서 22만 톤이고) 에코비가 제가 알기로 에코프로 BM이 2024년 기준 28만 톤까지 보는 것 같아요. 3월 3일은 여기 제 블로그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제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26년까지 55만 톤. 여기 보이시죠? 2026년에 55만 톤. 2025년은 모르겠고 2026년에 55만 톤. 이때가 28만 톤. 그쵸?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면은 여기 에코프로 12.5 18 12.5 18 LNF는 10, 13, 20 그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보이시죠? 만약에 LNF가 현재 현재 22만 톤 캐파에서 2026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캐파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LNF가 분명히 시가총액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근데 기존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30영웅과 절세 미녀들이라는 게임이 뜨네요. 보시면은 기존의 주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2019년에 매출 6천억일 때 11,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최저점이. 그리고 2022년 매출액 3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762억.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비해서 640% 증가할 때 주가는 875%가 뛰었었거든요.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것만큼 저는 주가가 뛴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봐볼까요? L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68% 증가할 때 주가는 610% 뛰었어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은 결국 영업이익 실적이 뛸 때 주가가 뛴다라는 거죠. 포스코 케미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97% 실적이 뛸 때 주가는 189%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가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 실적이 가려면 캐파가 가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방금 그 표를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하냐, 55만 톤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28만 톤이잖아요. 몇 프로 증가하냐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그럼 2026년에는 지금 이거 28만 톤을 기준이 아니라 12.5만 톤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쵸? 지금 2022년이고 이건 2026년이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2026년에 이 55만 톤은 2022년 12.5만 톤에 대비 323%가 증가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답변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은 (2024년도의) 에코프로 BM은 적어도 2022년 현재 캐파 대비 캐파가 124% 증가니까 주가도 이거에 준하게끔 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가정입니다. 저의 가정. LNF는 어떨까요? 똑같죠. 같은 가정을 씁니다.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햇빛님께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 지금부터 2024년도까지 124%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에코프로 BM 2년 뒤에 124%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실적과 캐파를 비교해서 봤을 때 주가가 얼만큼 올랐었냐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캐파가 증가되고 이익이 증가된다면 시가총액은 그에 준하는 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게 하나의 그 정의인 겁니다. 저만의 그 가정인 겁니다. 가정.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 PER을 EPS로 나눈 게 PEG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PEG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가 성장한다. 물론 그 사이에서 이제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 플로우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 흐름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할 때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비교하면서 설명했지만, 사실 그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결국 같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에코프로 BM이 더 잘 가야 돼, LNF가 더 잘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게 되게 미련한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같이 가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가든 LNF가 가든 떨어지든 오르든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흐름만 좀 봐달라라고, 이 흐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년 뒤에 딱 2배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쵸. 그리고 작년에 사실 생각해보면은 유가가 영원인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는 뭐지? 기름을 가져가면 오히려 돈을 주는 주유소도 있었다라고 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유가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150불까지도 갔다가 뭐 100불 그리고 80불인 상태잖아요. 유가 배럴당. 그래서 야, 이거 뭐 진짜 저 똑똑한 사람들도 못 맞추는 경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정은 항상 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게, 사실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입장에서 제 생각을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전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제가 좀 정확히 아는 거, 그리고 근거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영상에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그냥 멤버십 영상에서 조금씩 말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2025년도 성숙도의 위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도는, 시장의 성숙도는. 데이터가 너무 요새 많이 나와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제가 사실 살짝 눈이 감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영상 초반에 시청자 수 한 2-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햇빛님 또 의견도 많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미드루님, 그리고 눈멀마멀님 또 내용도 말씀해주시고, 또 허브님도 아까 얘기해주시고, 바이스님도 인사해주시고 많이 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증시 보시면 눈이 뜨이실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보기 싫은데요? 무서운데? 주식을 하면서 기뻤던 적보다 괴로웠던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윤병로 교수님이었던가요? 그분의 이제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주식이 이제 365일이면은 그 중에 한 200일 정도가 영업을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오픈을 하는데 개장일이 한 200일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올라가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양봉보다 음봉이 더 많았다. 뭐 이러한 통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 보더라도 확실히 주식을 하면은 기쁜 날보다 슬프고 괴로운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인 거겠죠?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